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내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반포의 인프라를 갖춘 곳이죠. 인프라를 갖춘 반포죠. 반포 중요한 거고 대한민국의 대표 주거 브랜드 내미안이 지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반포죠. 반포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포 보시다시피 어디냐면 서울이죠. 서울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강이 있다. 강남이다. 이런 거죠. 강남이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역세권이다. 그 다음에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 조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런 곳은 어떤 곳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겠죠.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땅 가격들이 굉장히 비싼 곳일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 보죠.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들이 이제 이 영역 안쪽에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5구형에서 얼마에 나왔냐면 14억 2,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14억 2,500만 원은 그 점수가 5.5란 거죠. 그럼 5.5면 어디냐? 바로 이 위치죠. 자, 이곳이 핵심 지역이다. 핵심 지역 분양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곳에 있는 곳이 핵심 지역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거예요. 서울에서 비싼 곳,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 당연히 강남 이러겠죠. 그러면 또 한강 있고 역세권이고 주변의 학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곳의 과거는 어땠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입지의 과거를 어땠는가를 본다면 네미안 퍼스티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또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네미안 퍼스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평수, 비슷한 평수의 사용 승인율도 2009년 7월 14일 2009년이죠. 2009년부터 사용된 아파트를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여기 볼게요. 네미안 퍼스티지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자, 이곳이 얼마 정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0년이죠. 2010년도에 가격들이 얼마 정도였냐면 보시다시피 9억 정도 했죠. 9억 5천. 이런 식으로 한 게 보일 거예요. 2010년에 그 정도 가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억 5천이라면 그 점수가 21.9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 아파트는 자산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갔다. 그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 정도 가격선에 있을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금액들을 보면 이 금액들이죠. 이 2020년도에 넘어서 들어왔던 이 금액들을 보면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죠. 즉 한마디로 해서 이분들은 이제 호구란 거죠. 호구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너무 비싸게 들어오셨다라고 볼 수 있을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이 이 정도 영역에서 가격 상승을 해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네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지금 이 정도 금액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양가는 어쩐다? 저렴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분양은 14점에서 18점 정도로 분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대로 봐서는 지금 15억, 16억, 17억 그 정도까지는 분양가로 나오는데 사람들 이 분양가를 받은 걸 가지고 18점에서 22점이다라면 대략 한 20억 정도를 거래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그 정도 선에서 거래하려고 한다 정도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핵심 가격으로 나와 있다면 분양가는 어쩌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곳에 갖고 있는 힘을 놓고 보자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를 그려놓고 보자면 2배 이상이었던 지점과 2배 이하였던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2배 이하였던 지점, 그 이상이었던 지점, 바로 이 이상이었던 지점이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시기고 2배 이하였던 지점은 조정을 받는 시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놓고 보자면 네미안 퍼스티지를 보면 2010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 가는 동안 이 금액들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2014년도까지 그려놓고 보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2배 이하였던 바로 이 영역들이 보이는 거죠. 더 크게 보면 이 영역이죠. 2010년, 11년, 12년, 13년 바로 그 기간이죠. 그 기간.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이 기간이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 경제 2009년도에 하방을 찍고 나서 2014년도 바로 이 근방이죠. 즉 대한민국이 2만 달러 초에서 2만 8천 달러, 9천 달러까지 도달한 그 지점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걸 과거에도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이런 시기가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상승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상승해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로 이런 시기 때는 어딘가에서 산업적인 부가가치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강남에서 늘어나는 건 아니죠. 즉 대한민국이 이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하냐면 산단이죠. 지방 산단들에서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들 뭐 대구는 부상 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요? 뭐 광주는 이렇게 많이 올라 하면 대부분 뭐 그 지역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 하면 이렇게 말하죠. 뭐 대기업이 없는데도 이런 거 많이 오른 거는 대기업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광역시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는데 대기업이 없다. 뭐 어쩐다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그 말의 어떤 끝에 대부분 여기는 소비도시다. 소비도시니까 많이 오른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울 안쪽에서도 부가가치 생산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외곽 쪽에 공장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 외곽에 만들어져서 수출하고 그 있는 건 이제 본사 건물 안에서 뭐 사무직들이 넥타이 매고 뭐 서류 작업하고 바이어 만나고 뭐 하는 거지만 결국 수출 담당하고 뭐하고 한 거는 다 외곽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장 되는 건 다 외곽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즉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생산된 다음에 그 부가가치가 서울로 흘러 들어가고 광역시로 흘러 들어가는 바로 그런 시기에 그 다음에 뒤따라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도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 본다면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동안은 경제를 성장시켜야 될 동안은 당연히 지방 산단들 도시들 그러니까 이 시장 때는 투자자들이 다 어디가 있었냐 라고 하면 지방 산단이나 뭐 지방 쪽에 많이 가 있었죠. 이때는 뭐 당연히 2006년 7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수도권이 많이 오른 걸 다시 이거를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정치적 뭐 이런 내용들도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다음 대통령 선거의 어떤 화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의 문제와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러니까 방향성이 비슷해지는 거죠. 방향성이 비슷하다. 10년 전과 항상 우리 삶은 방향이 비슷해요. 단지 다른 점은 그때 2만 달러 국민들이 고민했던 거고 지금 3만 달러 국민들이 고민하는 거다. 라는 거죠. 2만 달러 국민들이 3만 달러 가기 위해서 고민했고 3만 달러 국민들이 4만 달러 가기 위해서 고민한다. 근데 그 내용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 어떤 현실이고 어찌되었건 우리는 내미한 원베일리가 있는데 분양은 어떻게 주냐면 이 영역에 해주더라. 좀 이 영역에 좀 붙여서 해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4억, 15억 앞으로 뭐 이곳이다 하면 16, 17억 정도 이 중간 사이죠. 중간 사이까지는 뭐 분양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온 거를 사람들 어떻게 팔아먹으려면 20억 가까이 팔아먹고 싶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더라. 그러면 나는 분양받을 때 20억을 분양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한 15억 정도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더라라는 거죠. 어쩔 수 없더라. 왜냐하면 이 15억이라는 게 이게 이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가격은 우리가 도청이 있는 지역에 비해 5배, 광역시에 비해 한 3배, 4배 그 정해져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정도 가격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 단지 달라진 거는 1만 달러 국가, 2만 달러 국가, 3만 달러 국가 그런 거죠. 가계 소득만 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었던 거지 그 정도의 어떤 배율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강남 지역은 또 자산가들이 또 영역으로 팔아먹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고분양가를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말 좋은 거죠. 30억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가 가져가든 말든
어쨌든 30억으로 분양 때리면 산 사람들이 그런 거죠.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망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미아 원베일리 가격은 적정하게 나와 있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그런 거죠. 이게 참 그래요. 분양은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온 거고 또 그 분양을 또 비싸게 또 사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